레이디버그 어디 있었나 나를 욕하지는 마 빠라바바. 나는 왜 이렇게 비듬을 많이 흘리는 거야? 이 비듬 샴푸를 아무리 써도 비듬이 사라지지 않아. 아주 강렬한 감정이 느껴지는 거. 가라 나의 검은 나비야, 가서 저 상처받은 영혼을 지배해라. 비듬 마스터, 내 이름은 호크모스다. 비듬 때문에 상처받았나? 내가 너를 놀린 사람들을 비듬 범벅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을 주겠다. 그 대신에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의 미라클 스톤을 가져와. 알겠습니다, 호크모스님. 놈들을 비듬 범벅으로 만들어버리죠. 따라라란. 나는 말인데 아주 평범한 소야지. 나는 비듬 마스터다. 놈들을 모두 비듬 범벅으로 만들어버리지. 삐슝 삐슝. 머리가 너무 간지럽다. 비듬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유명 유튜버 김규환씨. 아니, 내 이름은 김규환이 아니야. 내 이름은 비듬 마스터다. 특히 변신해야겠는가? 변신 레이디버그. 예 빠라라라 궁짝궁짝궁짝궁짝궁짝궁짝 빠라라 궁짝궁짝궁짝 빠빠 빠라라라라 따라라라. 안녕 블랙캣, 일찍 왔네. 마이 레이디를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지. 농담할 시간 없어 블랙캣. 나는 비듬 마스터다. 모두가 비듬을 흘리면 아무도 날 비듬 가지고 놀리지 않을 거야. 받아라. 피숑 칭칭총. 인종차별 아님 약간의 행운이 필요하겠는가? 행운의 보적 따라라따따라라라라따따. 오줌 묻은 바지. 오줌 묻은 바지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오줌 묻은 바지를 먹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마이 레이디. 입 닥쳐 블랙캣. 삥 그래 바로 그거야, 박명수씨. 뭐? 박명수씨? 그래, 이 오줌 묻은 바지는 무한도전에서 길씨가 바지에 오줌을 지린 사건을 나타내는 거고, 박명수씨는 무한도전에서 유일하게 지루성 두피염 있는 사람이야. 그거 말이 되는 걸 마이레이지? 저기요 박명수씨, 조금 도와주실래요? 아름다운 메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쪼 따라라라. 어딨어 레이디버그, 너도 내 비듬 왕국의 백성이 되어라.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길씨가 바지에 오줌을 지린 팬티에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쪼! 와, 박명수씨다. 가서 사인 받으러 가야지. 안돼, 내 샴푸. 솔직히 내가 부셔도 되지만 너 오늘 내 아무도 안 썼으니까 받아 블랙캣. 고대 제약. 넌 이제 끝났어 검은 나비. 바라라라라 바라. 그 지원 시간. 따라라라라 따라라따따따라. 잡았다. 도루루루. 잘가 작은 나비야. 도루루루 신비한 지우의 브라라라라 브라라라라 브라라라 따따따라. 도루루루루. 임무 안수. 검은 나비에 지배당하셨어요 김규현씨. 고마워요 레이디버그. 언젠간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어 지루성 두피염은 더럽지 않다는 거 알릴 거야. 그리고 박명수씨처럼 지루성 두피염 나무위키에 지루성 두피염에 걸린 유명인으로 등장할 거야.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김규현씨. 삐삐삐삐삐. 그만 가봐야겠다. 하이 뚱뚱뚱뚱뚱. 레이디버그, 오늘은 내가 비듬을 먹지만 내일은 네가 비듬을 먹게 될 것이야. 뚜뚜뚜뚜뚜뚜뚜.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너도 언젠간 끝나겠지.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유튜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자 유튜브 시청자 대표이자 전국 재미없이 가르치고 재미있는 나의 한자 안지남의 김규현입니다. 제가 고음으로 말하는 이유는 고음이 처음보다 벽을 덜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간 레이디버그 영상이 좀 망했어요.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알고 보니까 만 16세 미만이면은 릴스를 못 올리더라고요. 부모님 동의 없이. 그래서 인스타에서 조롱받으려고 만든 레이디버그 1인극 영상을 인스타에 못 올리게 됐어요. 뭐 쇼츠로는 올릴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레이디버그 특집 찍으면서 화질을 높이는 걸 깜빡해가지고 레이디버그 영상을 이렇게 화질고지로 찍었어요. 말하자면은 개망한 상황이죠. 그래서 AI로 화질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는데 그 AI가 딱히 그렇게 타일 화질을 높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이 굉장히 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영상을 명작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은 항상 영상 정식 이름 끝에 특집을 붙이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이번 레이디버그 영상을 ASMR로 재탄생시켜봤습니다. 그러면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제 영상을 든 다음에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30분간 호크모스가 지능이 높았다면 어떻게 레이디버그의 미라클 스톤을 뺏을 수 있는지 저희 강의를 집중해서 휴식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호크모스가 지능이 높았다면 어떻게 레이디버그의 미라클 스톤을 뺏을 수 있는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눈을 감고 저희 목소리를 집중해주세요. 자, 잠시 레이디버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레이디버그 1인극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유튜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자 유튜브 시청자 대표이자 전국 재민이협회 짱가루 치고 재미있는 아이 지남의 김규현입니다. 저는 레이디버그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레이디버그를 2번 정주행하고 요즘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레이디버그를 볼 때마다 짜증나 죽을 것 같은 점이 있어요. 바로 호크모스 지능이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무엇이냐? 호크모스가 지능이 높았다면 어떻게 미라클 스톤을 뺏을 수 있는가? 자, 일단은 레이디버그 세계관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가지 규칙들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영상에 잘못된 점이 있어서 땡땡 시즌 땡땡화에 님 의견이랑 다른 거 있는데요, 이런 댓글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설정은 시즌 후기를 따르는데 시간대는 시즌 초기를 따를 겁니다. 왜냐면은 아직 레이디버그 시즌 초기 때 설정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가지고 시즌 후기랑 시즌 초기랑 세계관 설정이 상충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대는 세계관 초기 시간대를 따를 거지만 설정은 시즌 후기를 따를 겁니다. 두 번째는 마스터푸는 뱀, 토끼 미라클 스톤을 쓸 수 없습니다. 뱀, 토끼 미라클 스톤이 뭐냐면은 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 능력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왜 뱀과 토끼 미라클 스톤을 쓸 수 없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마스터푸가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에게 미라클 스톤을 넘겨준 이유가 마스터푸가 너무 힘들어서 슈퍼히어로 활동을 하기 너무 힘들어서 준 것도 있고요. 주인 없이도 뱀, 토끼 미라클 스톤의 콰미라고 해야 되나? 한국어판으로는 요정이죠. 뱀, 토끼, 미라클 스톤의 요정이 주인 없이도 능력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호크모스가 뭔 를 하든 그냥 뱀 미라클 스톤, 토끼 미라클 스톤 딸깍딸깍 하면 되기 때문에 마스터푸가 너무 늙어서 뱀, 토끼 미라클 스톤을 못 쓰고 뱀, 토끼 미라클 스톤 요정들도 대충 팔각함 안에 있느라 세상이 바뀌는 걸 눈치를 못 챘다 치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3번. 변신 해제 장면을 몰래 찍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시즌 6의 뱀피가미 편이었나? 거기에 크리살리스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레이디버그가 변신하려는 거를 찍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티키가 눈치를 채고 변신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변신 해제할 때도 비슷한 원리로 몰래 카메라가 있을 때 변신 해제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호크모스가 레이디버그랑 블랙캣에 대해 아는 정보는 첫 번째는 미성년자라는 점과 두 번째는 파리 거주자라는 점과 세 번째는 남성이다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1번은 레이디버그 세계관에서 미라클 스톤은 굉장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린애가 쓰면은 다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애가 만약 능력을 한 번이라도 썼다 그러면 5분 뒤에 변신이 알아서 풀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도 충분히 성숙해지면은 5분 이상 미라클 스톤을 쓸 수 있어요. 능력 한 번 제한도 사라지고요. 5번. 나비 미라클 스톤으로 원하는 능력을 줄 수 있으나 지배당한 사람의 목적, 감정과 상관이 있어야 한다. 일단 나비 미라클 스톤으로 줄 수 있는 능력은 완전 랜덤이 아닙니다. 타임 스토커도 그랬고 카탈리스트도 그랬고 어느 정도 나비 미라클 스톤 쓰는 사람이 능력을 부여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목적, 감정과 상관 있는 능력만 줄 수 있습니다. 애초에 목적과 감정과 상관이 없는 능력을 나비 미라클 스톤으로 줄 수 있었다면은 가라 나의 검나비야 나를 지배해 나는 미라클 스톤 도둑이다. 파리에 있는 미라클 스톤을 흡수하는 능력. 미라클 스톤 생겼다. 소원을 들어주는 놈의 소원. 에밀리 살려 하고 그냥 끝났겠죠. 자, 다음. 스칼렛 모스는 설득의 과정 없이 지배할 수 있다. 이거는 작중에서 나왔듯이 호크모스가 나탈리를 카탈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카탈리스트가 호크모스를 스칼렛 모스로 만들면 스칼렛 모스는 빨간 나비를 여러 마리 보낼 수 있는 능력만 아니라 설득의 과정 없이 그냥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만 하면 바로 지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레이디버그 세계관은 할아버지의 패러독스를 일으키지 못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할아버지의 패러독스가 뭔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시간선을 이렇게 나타내 봅시다. 이게 시간선이에요. 여기 김규원이 있습니다. 김규원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가요. 과거로 갑니다. 과거. 김규원이 있는 시간들을 2026년이라고 하고 여기를 199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김규원이 타임머신을 타고 1999년으로 가요. 여기서 김규원의 할아버지를 죽입니다. 죽여요. 총을 쏴서 죽여. 자, 보세요. 김규원이 과거로 가서 할아버지를 죽인다면은 할아버지는 김규원의 아버지를 낳지 못했을 거고 김규원의 아버지는 김규원을 낳지 못했을 거죠. 근데 김규원이 세상에 없었으면은 할아버지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고 싶은 바는 김규원이 만약 과거로 가도 뭐 어떤 병을 떨어도 할아버지는 죽이지 못하는 거죠. 왜냐? 할아버지의 패러독스를 일으킬 수 없으니까. 똑같습니다. 레이디버그 세계관은 할아버지의 패러독스를 일으킬 수 없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호크모스가 1990년도로 가서 미라클스톤을 빼오는 거 안 되죠. 왜냐면은 1990년도에 미라클스톤이 없으면은 2026년에 호크모스가 미라클스톤을 뺏을 동기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호크모스가 과거에 자신에게 그 공작 미라클스톤의 치료법을 전해주는 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호크모스가 토끼 미라클스톤을 사용해가지고 1990년도에 있는 에밀리에게 공작 미라클스톤 치료제를 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에밀리는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을 거고,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은 호크모스가 되지도 않았을 거고, 호크모스가 되지도 않았으면은 공작 미라클스톤을 고칠 USB를 만들 동기도 사라지죠. 즉, 할아버지의 패러독스 때문에 애초에 USB를 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파리 스페셜이었나? 파리 스페셜에서 레이디버그가 과거로 가서 미라클스톤을 빼오고 다시 미라클스톤을 넣어놓는 장면이 됩니다. 이건 할아버지의 패러독스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나오는 게 그러면은 그냥 호크모스가 과거로 가가지고 미라클스톤을 빼온 다음에 다시 현재로 와서 소원을 비고 다시 과거로 가서 미라클스톤을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두면은 사실 패러독스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해도 되는 행동이죠. 왜 호크모스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호크모스는 지능이 낮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호크모스가 지능이 높았다면 어떻게 레이디버그의 미라클스톤을 빼올 수 있는가?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크모스가 마냥 지능이 높았다면은 어떻게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의 미라클스톤을 뺏을 수 있었는가? 강의 2부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뭐가 좀 많이 바뀌었죠? 일단 이 마이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드디어 마이크를 샀습니다. 근데 만약 그 이전에 핸드폰 내장 마이크의 보정 떡칠한 목소리가 마음에 드시면 댓글에 써주시고요. 이 새로운 마이크 음질이 마음에 드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새로운 넥타이가 생겼어요. 왜 제가 유튜브 시청자 대표 공식 제복에 이 넥타이를 추가했냐면은 저번에 제가 심리학 기믹 버튜버로 달에 2천만 원씩 버는 꿀팁 특집 할 때 이 하얀 배경에 중간에 빨간색이 있는 옷을 입고 일본 얘기를 하니까 뭔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파란색 넥타이를 추가해가지고 김규원의 유튜브 시청자 대표 공식 제복은 태극기를 형상화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고로 김규원은 아직 투표권이 없으므로 정치적으로 아무 견해도 없고요. 만약 투표권이 생겨도 제 유튜브 채널에 제 정치적인 성향을 내비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한 2년이나 3년 뒤쯤에 할 당신 대한민국을 망치는 정치병자인가? 정치병자 테스트 특집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빨간색으로 뭐가 묻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빨간 마카겠죠? 자, 아무튼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호크모스가 어떻게 레이디버그의 미라클스톤을 뺏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호크모스가 나탈리를 카탈리스트로 지배하고 카탈리스트가 호크모스를 스칼렛 모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즌 초반에는 아직 나탈리가 부서진 공작 미라클스톤을 쓰지 않아서 건강이 괜찮을 때거든요. 그때 나탈리를 카탈리스트로 지배하는 겁니다. 카탈리스트가 뭐냐? 카탈리스트는 원하는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카탈리스트가 호크모스를 스칼렛 모스로 만들면
총 두 가지 능력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검은 나비를 양산하는 능력, 두 번째는 별다른 설득 없이 무조건 검은 나비를 남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양말 신는 걸 깜빡했네요. 자, 그 다음에 어그로용 빌런과 베니셔, 애니맨, 미스터 피존만 지배할 겁니다. 레이디버그 영웅의 날 에피소드에서 저는 계속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스칼렛 모스가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에펠타워 가가지고 다 잡아주세요 하는 건가? 알고 보니까 마지막에 볼피나를 사용한 호크모스의 계획이었던 게 밝혀지죠. 근데 만약 호크모스가 지능이 높았다면 그냥 집 안에서 안전히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겠죠. 실제로 영웅의 날 때 일부러 에펠타워에 나간 덕분에 어쩔 수 없이 나탈리가 공작 미라클스톤을 쓰게 되어가지고 카탈리스트를 더 이상 못 쓰게 됐죠. 스칼렛 모스 진짜 졸라 사기인데. 아무튼 어그로용 빌런과 베니셔, 애니맨, 미스터 피존만 지배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 베니셔, 애니맨, 미스터 피존만을 활용해가지고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의 정체를 알아낼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세 검은나비 빌런 모두 시즌 초기에 한번 지배당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그로용 빌런이 중요합니다. 어그로용 빌런이 뭐냐면은 베니셔, 애니맨, 미스터 피존이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의 정체를 알아낼 동안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의 어그로를 끌어줄 그런 빌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때 어그로용 빌런은 강력하면 안 돼요. 왜냐? 그 비밀의 감시자 옵티가미 편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행운의 부적은 빌런을 완벽히 퇴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운이 담긴 물건을 사용자에게 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야, 비밀의 감시자 옵티가미 편에서 눈에 보이는 빌런인 스타일퀸을 처리하는 데는 행운의 부적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숨겨진 빌런인 상상 니노를 처치하는데 행운의 부적이 쓰였죠. 그 말은 무엇이냐? 만약 어그로용 빌런을 처리할 때 레이디버그가 행운의 부적을 쓰면은 어그로용 빌런뿐만 아니라 레이디버그의 정체를 알아낼 베니셔, 애니맨, 미스터 피존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행운의 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어그로용 빌런이 행운의 부적을 쓸 만큼 강하면 안 돼요. 이해가 하셨죠? 이렇게 어그로용 빌런이 이 레이디버그와 싸우는 동안 레이디버그 블랙캣은 스칼렛 모스가 뭔지 몰라요. 왜냐? 미체 스칼렛 모스가 에펠탑에 올라가가지고 내 이름은 스칼렛 모스다. 레이디버그. 너희 시대는 이미 끝이 났다. 이딴 소리를 안 했거든요. 그냥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입장에서는 그냥 오늘 빌런이 오늘따라 빨갛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자, 계획을 천천히 알려드리자면은 호크모스가 나탈리를 카탈리스트로 지배하고 카탈리스트가 호크모스를 스칼렛 모스로 만든 후 빨간 나비를 총 4개만 보낼 겁니다. 하나는 어그로용 빌런 지배하는 데 쓰고요. 나머지 3개는 베니셔, 애니맨, 미스터 피존만 지배하는 겁니다. 여기서 베니셔, 애니맨, 미스터 피존에게 몰래 숨어 있으라고 명령을 해줄 거예요. 스칼렛 모스가. 그 다음에 이제 어그로용 빌런은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이 행운의 부적이 없는 상태로 처리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은 변신 해제를 하겠죠? 바로 그때를 노리는 겁니다. 작중에서 한 골백 번 정도 레이디버그가 자기네 집 옥상으로 가서 변신 해제를 하거나 블랙캣이 자기네 집 창문으로 들어가 변신 해제를 하는 장면이 많은데요. 그때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베니셔, 애니맨, 미스터 피존으로. 먼저 미스터 피존 비둘기에 베니셔를 태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을 감시하는 겁니다. 미스터 피존이 조종하는 비둘기는 실제로 더 강한 힘을 가지는 걸로 묘사가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작중에서 미스터 피존을 비둘기들이 드는 장면이 있는데 일반 비둘기들은 미스터 피존의 몸무게를 버티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 3마리, 4마리가 베니셔를 이렇게 하늘에 태워가지고 그 레이디버그가 어디로 가는지 잘 쫓아가가지고 제 마리네트 뒤팽챙 내 집에 들어가네? 아, 마리네트가 레이디버그구나. 우리 집 창문으로 들어오네? 아, 아드리앙이 블랙캣이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애니맨은 지하도 감시할 수 있고 하늘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레이디버그는 옥상으로 가고 블랙캣은 창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한 명은 베니셔랑 미스터 피존 비둘기가 감시하고 한쪽은 뭐 독수리 같은 걸로 변한 애니맨이 감시하는 거죠. 근데 만약 한 명은 지하로 가고 한 명은 창문으로 간다. 그러면은
지하에 생쥐로 변한 애니맨을 보내고 하늘에 베니셔랑 미스터 피존 비둘기를 보내서 정체를 알아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만약 둘 다 지하로 가는 경우엔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죠. 왜냐면은 영웅의 날 편에서 베니셔가 지하로 들어가자 레이디버그가 알아채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니셔 애니맨 미스터 피존을 활용해가지고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제 호크모스는 마리네트 디팽칭과 아드리앙 아그레스트의 정체를 압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정체를 알았으니 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미라클 스톤을 빼와야 합니다. 암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을 지배해 누군가를 암에 걸리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마리네트 디팽챙을 몰래 암에 걸리게 한 후 호크모스의 능력을 활용해 검은 나비를 빌려내서 빼버리는 겁니다. 마리네트 디팽챙은 암에 걸린 상태가 되겠죠. 다음, 의대 가면 여친 생길 거란 말에 의대에 갔지만 여친이 생기지 않은 사람을 지배해 카멜레온처럼 잘생긴 의사의 몸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분명 부모님이 의대 가면 여친 생긴다 했는데 나 왜 여친이 생기지 않는 거야? 크레이지 닥터, 내 이름은 호크모스다. 부모님의 말을 따라 의대에 들어갔지만 여친이 생기지 않아 고민인가? 내가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그 대가로 마리네트 디팽챙이란 애의 귀걸이를 빼오면 된다. 알겠습니다, 호크모스님. 매력적인 의사가 되죠. 브르륵. 마리네트 디팽챙이라고? 예, 만 17세에 갑자기 쇼크로 인해 쓰러졌습니다. 뭐? 만 17세에 쇼크로 일어난다고? 뭐지? 베개너 유육종증? 아니, 신생물 딸림 증후군? 아니, 이건 인펙션이야. 가서 바이옵시 한 다음에 컨펌해. 네, 알겠습니다. 착착 누르륵. 만 17세에 암에 걸렸다니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군. 히히히, 난 크레이지 닥터다. 뭐? 야, 너 누구야? 당신은 너무 매력적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여친을 사귈 거야. 운명을 바꾸는 힘. 한 다음에 좋았어, 나도 잘생긴 의사가 되었다. 야, 니들 다시 돌아와. 그 마리네트 디팽챙이라는 얘 귀걸이 좀 빼와 해가지고 암에 걸린 마리네트 디팽챙의 MRI를 찍는다 하고 귀걸이를 빼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드리앙의 반지는 어떻게 뺐을 거냐? 그냥 아드리앙을 잘 때 그냥 빼오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자, 이렇게 레이디버그의 미라클 스톤과 블랙캣의 미라클 스톤을 얻은 호크모스는 소원을 빌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 시즌5에서 호크모스가 고양이 미라클 스톤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플렉이 그거를 부셔가지고 결국 소원을 못 빌게 되었다. 그것처럼 플렉이 자기 미라클 스톤 부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에퍼머럴 에피소드였나? 그때는 멀쩡하게 블랙캣으로 변신합니다. 그걸 보면은 뭐 그냥 작가진들의 설정 오류라고 치고 넘어갑시다. 이제 그 소원 들어주는 겁나 짱 큰 놈을 소환해요. 근데 소원을 빌면은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에밀리를 살리려면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희생해가지고 에밀리를 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희생할 것인가? 바로 그 전에 암에 걸린 마리네트 디팽챙의 영혼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즌 파이널에서 스포일러 주의, 시즌 파이널에서 그 고대의 재앙을 맞은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아그레스트 씨가 나탈리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처럼 암에 걸려 죽어가는 마리네트 디팽챙의 영혼을 사용해 죽어가는 에밀리를 살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방법으로 뿜뿜 하고 시즌 1만에 레이디버그가 종영을 한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정리하자면은 호크모스가 나탈리를 카탈리스트로 지배하고 카탈리스트가 호크모스를 스칼렛모스로 만든 다음에 어그로용 빌런과 베니셔, 애니맨 미스터 피존만 지배한 후 미스터 피존 비둘기의 베니셔를 태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레이디버그, 블랙캣을 감시하고 지하로 가면 애니맨을 시켜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의 정체를 알아낸 다음에 암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을 지배해 누군가를 암에 걸리게 하는 능력을 좀 마리네트 디팽챙을 몰래
암 걸리게 한 다음에 의대 가면 여친이 생길 거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크레이지 닥터, 너에게 운명을 바꾸는 힘을 해주지. 히히, 나는 크레이지 닥터다. 뭐 신생물 딸림 증후군, 백엔널 유가종증, 아니 이건 인펙션이야. 가서 바이옵시 한 다음에 컨펌해. 난 너무 잘생겨서 운명을 바꾸는 힘. 나도 이제 잘생긴 의사다. 마리네트 디팽청이라는 귀걸이를 뺏어와 라고 명령을 한 다음에 안 걸린 마리네트 디팽청이 MRI를 찍는다 하고 귀걸이를 빼고 아드리앙 반지는 그냥 아드리앙 잘 때 나탈리 시켜서 쓱 빼온 다음에 소환 들어주는 이름 외우기 어려운 개짱 큰 놈, 죽어가는 마리네트 디팽청의 영혼을 희생해 내 아내 에밀리를 살리게 해주세요. 붐붐뱀 시즌 1만에 소원 빌고 끝이 난다. 이렇게 만약 호크모스가 지능이 높았다면 어떻게 레이디버거와 블랙캣의 미라클 스톤을 뺏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호크모스가 지능이 높았을 때 레이디버거와 블랙캣의 미라클 스톤을 뺏었으니까 반대로 레이디버거와 블랙캣의 지능이 높았다면 어떻게 호크모스의 미라클 스톤을 뺏을 수 있는가? 또 오늘 한번 알아봅시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이 호크모스의 미라클 스톤을 뺏는 거 아주 간단해요. 자, 상상 괴물이 된 버블로 편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비 미라클 스톤과 공작 미라클 스톤을 합친 섀도우 모스가 커피잔을 활용해 상상 버블러를 조종하는 걸 레이디버그가 목격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때 레이디버그는 정말 멍청하게도 말 미라클 스톤만 써가지고 그냥 이 커피잔만 쏙 빼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아세요? 그 당시 레이디버그는 자기 요요에다가 미라클 스톤을 보관했는데요. 그 말은 어떤 미라클 스톤인지 쏙쏙 빼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말 미라클 스톤을 뺏는 것까진 좋았어요. 여기서 질문. 왜 꿀벌 미라클 스톤도 꺼내지 않았을까?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레이디버그는 이런 대사를 합니다. 호크모스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 사태를 해결하는 게 먼저 라고 말하면서 커피잔만 아주 멍청하게 뺐는데요. 그냥 여기서 순간이동으로 독침으로 찔러가지고 얘 기절시키면 되잖아. 그 다음에 나비 미라클 스톤이랑 공작 미라클 스톤이랑 커피잔까지 다 뺏으면 되잖아.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몰라요. 미라클 스톤을 한 번에 여러 개를 사용하면 몸에 굉장히 무리가 간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최후의 날이었나? 거기서 레이디버그는 멀쩡하게 토끼 미라클 스톤, 말 미라클 스톤, 무당벌레 미라클 스톤을 3개를 합쳐서 멀쩡하게 씁니다. 그냥 티키, 칼키, 합체, 티키, 이름 기억 안 나는 꿀벌의 요정 합체. 나는 레이디 말 벌로 변신해가지고 순간이동 독침 찌르고 이거 나비 미라클 스톤, 공작 미라클 스톤, 커피잔 다 뺏어가지고 버블러 사람들을 내려줘 한 다음에 그거를 떼가지고 그냥 넣으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레이디버그 시리즈 중간에 레이디버그가 꿀벌 미라클 스톤을 잃어버린 때가 있거든요. 이때 그냥 때 레이디버그가 꿀벌 미라클 스톤이 없었다고 칩시다. 근데도 커피잔만 빼오는 거는 너무 지능이 낮은 거예요. 이때 그냥 순간이동 한 다음에 양손을 활용해가지고 그냥 양손을 사용해가지고 나비 미라클 스톤이랑 공작 미라클 스톤을 뺏은 다음에 티키, 두수, 합체, 레이디, 공작, 걸 한 다음에 난 이 모습에서 해방시켜주지 한 다음에 그냥 요요 써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 맞고 섀도우 모스의 정체가 아드리앙의 아버지 아그레스트 씨 한 다음에 그냥 미라클 스톤 2개 회수하고 임무 완수한 다음에 끝이 나는 거죠. 제가 이 에피소드를 몇백 번 돌려봐도 그냥 이 커피잔만 빼오는 레이디버그의 선택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호크모스가 지능이 높다면 어떻게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의 미라클 스톤을 뺏을 수 있는가와 짧게 레이디버그가 어떻게 호크모스의 미라클 스톤을 뺏을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애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쇼츠를 보다가 진격의 거인에서 거인을 죽이는 방법이라는 쇼츠를 봤어요. 그러니까 거인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거인을
뒷목 요 조그만 부분을 칼로 베면은 거인이 죽는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총을 안 쏘는 이유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현실에도 총은 안 통하지만 칼은 통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총을 안 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서 질문. 왜 그 진격의 거인 사람들은 검 발사기를 안 쓰는가? 생각해보세요. 그 입체 기동 장치라고 하죠. 그 굉장히 비싼 기계일 텐데 이거를 피슝 하면서 거인 한 마리 잡는데 한 8번 양방이니까 한 16번 쓴다고 합시다. 근데 그냥 입체 기동 장치 그 발사되는 부분에 칼을 달아가지고 헬리콥터에서 그냥 입체 기동 장치에 칼을 달아가지고 피슝 쏘면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베야 한다. 그러면은 칼을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칼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형할 때 쓰는 이런 칼을 입체 기동 장치에 매단 다음에 그냥 헬리콥터 타면서 피슝 하면서 쏘면 되잖아요. 만약 이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신 분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펭귄이 거인이라고 칩시다. 이 분홍색 문어는 헬리콥터예요. 그리고 이 헬리콥터에 달린 요요는 전기톱입니다. 자, 거인이 이렇게 있어요. 난 거인이다. 이때 헬리콥터에 이렇게 전기톱을 묶고 난 거인이지. 두두두두두두두.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헬리콥터에 이렇게 전기톱을 달고 그냥 몰래 가서 두두두두두 이렇게 거인을 죽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저는 진격의 거인 애니를 안 봤기 때문에 혹시 진격의 거인을 보신 분들은 댓글에 왜 그 사람들은 요 검 달린 검 발사기를 안 쓰는가? 왜 헬리콥터에다가 전기톱을 묶고 거인의 뒷목을 노릴 생각을 안 했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유튜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자 유튜브 시청자 대표이자 전국 재미협회 괄호치고 재미나의 한참 지남의 김기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